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 상황은 상승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큰 폭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은행권 불안감으로 지속이 됐었던 어떤 악재 국면이 해소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SVB 은행이 일단은 최종 인수가 되면서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식의 느낌이 나타나고 있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 악재가 해소되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어떤 재료가 없고 이벤트가 없는 이번 주간에는 주가가 완만한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면서 코스닥 상장사들이 간판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간판을 바꾼다는 것은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사명을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회사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동안 잘 해오고 있었고 또 이미지 메이커라고 했을 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이름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간판을 바꾸는 회사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대장 자리를 노리는 반도체 기업들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반도체가 이제 다시 새로운 테마로 들어오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상위를, 코스닥 대장을 차지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이 뭐 일단 안정적이죠. 유럽이 크게 상승했었던 부분에 비하면은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악재 분위기가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6%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47% 하락 마감했습니다. 양 시장은 모두 상승 출발을 해서 분위기 좋게 진행이 됐었는데 후반부 들어가면서 조금 약화되는 모습이었죠. 장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이제 나스닥도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마감이 됐습니다. 뭐 특별하게 많이 빠졌다거나 부담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일단 은행권 불안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다우지수는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또 그 다음에 그동안 강하게 상승했었던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의견들이 나타나면서 나스닥은 하락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은행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SVB가 일단은 다른 쪽에 인수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지난 주말에 급락했었던 도이치뱅크의 주가도 지금 CDS 프리미엄이 좀 이제 하락하게 되면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4% 이상 상승했고요. 장중에는 한 6% 가까이 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면은 뭐 괜찮죠. 네, 나쁘지 않았고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지역은행들의 주가도 오름세를 대부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책 부분에서도 약간 손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연방당국이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BTFP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주겠다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격 금융기관에 1년 동안 국채라든지 주택저당증권 등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 SVB 파산 이후에 위기가 다른 은행권으로 적용이 되는 전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당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쉽게 얘기하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내용이다. 야, 니네 돈 없냐? 우리가 돈 빌려줄게. 대신에 너희들 뭐 국채나 뭐 증권 이런 것들, 채권 이런 것들을 담보로 제공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다가 써야 되는 입장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안정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SVB 은행처럼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이제 뭐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대비가 좀 필요하겠죠. 나 지금 돈 떨어졌는데 돈 좀 뭐
융통해줄 수 있겠어? 라고 했을 때 정부가 이렇게 빌려준다면 나쁘지 않죠. 자, 이 파산한 SVB가 또 새 주인을 찾았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 네. 왜냐면은, 네, 파산한 상태로 그냥 계속 이렇게 어물쩡하고 있으면은 불안감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새로운 은행이 데리고 가버렸어. 이렇게 된다면 끝나는 거예요. 네, CS가 UBS에 인수가 되면서 거기도 일단락되면서 끝났죠. 물론 이제 인수한 회사까지도 휘청거려가지고 망가진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무리해서 은행을 사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하고 감안을 해서 은행을 사가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인수를 하기로 했고요. 예금과 대출 모두를 인수하는데 합의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시티즌스의 주가가 순간 53% 이상 폭등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은행의 덩치가 더 커지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은행이 은행을 인수했다. 좋은 거예요. 근데 파산이 돼가지고 팔려가는 입장에서도 이제 됐다. 안정권에 들어갔다. 이제는 더 이상 위험의 요소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행권 불안감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모두 다 이제 차단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진짜 대형 은행이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뭐 불안감으로 인해서 뭐 금융위기가 온다. 뭐 이런 거. 지난번에 보니까 뭐 이번에 지방은행들 뭐 이렇게 약간 불안하다 해가지고 금융위기가 온다,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면서 떠드는 사람들 많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죠. 항상 네, 그 시기에 떠들어대는 그런 입방정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네, 현재 이 은행 위기는 일단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은행이 넘어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대형 은행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은행권 위기는 일단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행 부분이 다소 안정화되면서 안도 랠리가 나오고 있다. 투심이 많이 회복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다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SVB의 예금과 대출이 미국 내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은행 부분에 안정이 찾아왔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뭔가 뭐 삭감이 됐다든지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든지 그러면은 뭔가 기분이 나빴을 텐데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은행의 주인만 좀 바뀌는 형태. 그래서 약간의 뭐 혼란은 좀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다만 크게 불안은 없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SVB가 실리콘밸리뱅크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은행들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승계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쁘지 않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는 거, 아이씨 우리도 좀 불안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라는 부분들. 얘 지금 계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구린내가 나는 그런 물체가, 네, 응가가 있는데 이걸 안 치우고서 계속 구린내 난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걸 치워가지고 저기다 던져버려. 밭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구린내가 날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안정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은행을 다른 쪽으로, 망한 은행을 다른 곳에서 인수해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이고, 이번 주가 또 분기의 마지막 주간 아니겠는가? 자, 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뭔가 이제 상승할 만한 어떤 그런 이유를 찾는 그런 시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주말 동안 부정적인 기사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시장에 시달렸으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와, 나 이렇게 나쁜 소식 없었던 주말은 처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 고뇌가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동성들은 자잘자잘하게 계속해서 네, 카운터펀치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잽 같은 거죠. 이제 살살 턱턱턱 치는 거. 이게 누적되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제거를 해버린 거죠. 확실하게 가드를 올려서 방어를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말씀드린 대로 월말, 분기말 거기다가 이제 뭐 특별한 주간이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 후반부에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과 같은 그런 연준 선호 지표들이 발표가 되긴 하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네, 서서히 또 좋아지고 개선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 국내 증시에서는 여전히 이제 뭐 테마성 자금 이동
이동 이런 것들을 주시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게 된다면 테마고 뭐고 다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장세를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간판을 바꾸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들, 이미지 세탁하는 것에 주의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호 변경을 이유로 사업의 다각화 및 이미지 개선 등을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는 로봇, 모빌리티, 친환경 등이 혁신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반영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인기에 편성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 상장사들이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죠. 보통 상장하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름 잘 안 바꿔요. 만약에 뭐 성투치킨 그랬는데 성투치킨은 갑자기 뭐 다른 걸로 바꿀 건 없잖아요. 네, 그럼 뭐 반영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장한 기업들은 왜 그래요? 이 주식을 팔아먹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상장사들을 대부분 그렇잖아요. 종이 장사하는 기업들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주식을 팔아먹는 거죠. 주식을 팔아먹을수록 돈이 되기 때문에, 시총이 커질수록 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이제 유행을 따라가는 부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한다, 그럼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지만이 네 주가의 상승을 좀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내가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고 그 이름도 로봇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뭐 성투치킨이 갑자기 로봇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어. 그래서 성투 로봇 이런 식으로 바꾸면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물 멀티미디어가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종목 진단해드렸지만, 네, 이름을 KRM으로 바꾸기로 했답니다. 이것은 로봇 관련한 부분이에요. 한국 로봇 생산 기업, 네, 이것의 약자랍니다. 이게 너무 재밌다. 이게 코리아 로봇 매뉴팩튜링? 네, 아무튼, 네. 발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한국 로봇 생산 기업. 이것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KRM. 네, KRM. 네, 그렇구나. 이거 이름 따지고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KRM이 뭔데? 그러면은, 이제 가서 따져보면은, 아, 그런 거야? 라는 거. 뭐, 그 다음에, 뭐, 괜히 이제 한국 이름들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한국의 ENF, 만약 ENF다, 라고 되어 있는 건 영어로 ENF, 뭐,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아, 나는 이제 로봇 기업이야. 근데, 이 기업 이름에다가 로봇 안 넣은 게 다행이죠. 다물 멀티로봇, 이렇게 이름을 바꿨으면 또 조금 다른 테마가 됐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KRM 하면은, 당장 찾아내기 좀 어렵잖아요. 자, 포스코 그룹의 정보기술 회사인 포스코 ICT도 포스코 DX로 간판을 교체했다고 하는데, DX는 뭐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 이건 또 뭐야? 그래서 디지털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네, 트랜스포머, 이거 저거 같다.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이죠? 네, 변신, 이런 거, DX. 야,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회사 측은 이제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로봇, 이런 등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라는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교통카드 솔루션 전문 업체인 에이텍TN은 뭘로 바꾸느냐? 에이텍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꾼다. 이 에이텍 관련한 종목군들은 약간의 그 테마성 재료가 좀 있었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자, GNBS 에코. 이것도, 네. 원래 이름이 GNBS 엔지니어링이었어요. 엔지니어링 하게 되면 뭔가 약간 공업적인 냄새가 나니까, 그렇긴 한데, 에코로 바꾸니까 뭔가 친환경 회사다. 이렇게 좀 느낌이 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첨단 산업에서 이 배출되는 이런 그 유해가스 처리 관련 장치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코로 가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것들은 사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지 이런 것들은 좀 드러내는 거라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무엇이냐? 횡령, 배임, 뭐 이런 혐의가 발생돼서 거래가 정지됐다거나 실적 악화, 이런 부실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그런 거 있었죠. 옛날에 뭐 작전주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루보도 이름을 한번 바꿨었다가 다시 돌아갔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뭐였지? 명성이라는 기업이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려면 명성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렇게 잘 기억 안 나죠? 명성이라는 기업이 예전에
제가 이걸 기억하는 이유가 매수를 해가지고 10배 수익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흐지부지 되면서 막 뭔가 악재가 나오고 막 그 주가가 떨어지더니 이름을 KCO 에너지로 바꿨어요. 이 KCO 에너지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뭔가 다른 이름으로 중간에 또 바뀌더니 그 다음에 사라졌어요. 상장 폐지가 된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때 10배 정도 올라간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작전식의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사라지고 주인이 바뀌어서 사라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악재 때문에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유테크 같은 경우가 이제 1월 GML로 이름을 바꿨는데 완전히 뭐 그 연결고리가 없는 건데 이름을 이렇게 바꿨는데 21년도, 22년도 반기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었다. 그래서 매매 정지가 됐었던 그런 내용이다. 그럼 이거 그 기업 정지된 기업이야. 사면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뭐야? 새로 나온 기업이야? 이렇게 이름이 바뀐 기업이 좀 되는 거죠. 올해도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됐었다가 이제 지난해 6월에는 75억 원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가 나타났다. 와, 이 뭐 문제가 많은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실 수 있겠고 그린 라이프 사이언스를 이름을 바꾸는 KPX 생명과학. KPX 생명과학 하면 딱 기억이 나는, 딱 떠오르는데, 그린 라이프 사이언스. 야, 이거는 또 이름이 많이, 그린 라이프. 뭔가 녹색 분위기 나면서 사이언스 하면 과학 분위기도 나잖아요. 그냥 진짜, 저거네. 생명과학이니까 라이프 사이언스. 야, 그건 이렇게 그냥 바꾸는 거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린 라이프 사이언스니까, 이제는 뭘로 바꾸는겨? 이제 나중에는 GLS 뭐 이렇게 바꾸려면 그 이름도 괜찮은데? 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이거 지금 3년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거 부실기업이야 라는 인식이 딱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름을 자꾸 바꾼다거나 또는 뭐랄까 뭐 실적 같은 부분들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뭐 땡땡땡 로봇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로봇과 관련한 그런 사업은 만약에 뭐 로봇 관련해서 뭘 만드느냐 로봇에 붙이는 스티커 만드는 회사다. 근데 땡땡땡 로봇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전체 매출에서 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은 로봇식인 로봇인데 뭐 핵심이 아니라 이게 뭔가 이제 주변 품목 그냥 뭔가 연결고리가 약간 있는 정도로 그냥 이름을 바꾼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어느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슨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는 이 매출 구성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로봇 기업인가 이 로봇 테마로 엮여 있는데 또는 뭔가 테마로 엮여 있는데 과연 그쪽으로 어느 정도까지 관여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바꾸는 회사들 되게 좀 네, 생소하기도 하고 좀 처음 보는 이름이라서 뭐야?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 그럴 때는 구상호명 옛날 이름은 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연역을 살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네, 이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고요. 뭔가 새로운 이름, 뭔가 낯선 이름이 왔다 그러면은 옛날 이름도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인사료였던가 뭐 그런 것들도 네, 이름이 바뀌어졌었죠. 네, 이름이 막 어렵게 바뀌어. 네. 아무튼 네,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생각하시면 합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굉장히 나쁜 면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미지 세탁하는 기업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코스닥 대장을 노리는 반도체 종목들 저스템,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분류된 저스템의 주가가 11,700원에서 16,000원으로 40% 뛰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다 뭐 등등등 네, 이런 것들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한미반도체도 각각 30에서 21%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 자, 대장이 되려면은 좀 다르죠. 네, 대장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등치가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는 것은 2차전지, 그리고 게임, 그 다음에 엔터란 말이에요. 얘네들 다 제끼려면은, 네, 상당히 오랜 시간, 고생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 쉽지가 않아요. 코스닥 쪽에서. 이 테마가 한번 몰려가지고 싹
치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은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게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뭔가 낙수 효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코스닥 대장으로 들어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이 당장 바이오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조금 힘들겠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글로벌 은행에서도 뭔가 유동성 위기가 줄어들게 되면서 기술주들 움직임 나타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반도체주 상승하고 있고요. 반도체 지수는 약간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서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실적 증가나 이런 부분들 업황 개선이 조만간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주의 상승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 불황이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는 기대감,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 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식을 끌어올리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료가 된다. 이런 기술주들에게는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금리 인하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여전히 지금 5월달부터 동결 들어간다는 얘기가 더 우세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0.25 올린다는 게 이제 40%대, 그 다음에 그냥 동결한다. 이게 이제 50%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더 우세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지표가 더 좋게 나와버리게 된다면 이제 동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기술주들에게는 대부분 다 호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도 볼 수 있다. 뭐 전기전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비중을 확대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과하는 자리에서 미리 매수하면 좋을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홀랑 매수하면 당연히 실망을 하겠죠. 왜냐하면 바닥이야. 그래서 지금 사도 되겠어요. 지금 좋아요. 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증권자의 리포트들은 다 뭐죠? 미래 가치를 반영한 겁니다. 즉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굉장히 급하신 분들,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그냥 뜨거운 국물 먹고 입천장 뒤고 뭐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렇게 사게 되면은 진짜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당장 뛰어오른다는 이런 부분보다는요, 좀 우리가 만약에 한 1년 정도를 보고 간다, 그러면 분명히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에 조금 사고 또 다음에 추세를 보면서 또 조금 사고, 진짜 평상시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쪼개가지고요, 한 번 살 거를 10번 나눠서 사는 거야. 그리고 오늘 사고 내일 사고 이렇게 말고요. 오늘 조금 사놓고 한 조금 지나서 또 조금 더 사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 어디서 좋다더라, 어디서 바닥이더라 한칸에 확 집어넣고서 그냥 끝내버린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요, 잠깐의 변동성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좋은 주식을 결국에는 놓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 자, 올해는 이제 이 악재 국면들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실적이 크게 회복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에 회복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전망을 하나만 하고요. 당장 이제 올해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됐을 때,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느냐, 뭐 일단은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게 된다면 분위기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경기가 좋아지는데 이런 뭐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업종 이런 애들의 실적이 줄어들 리가 없잖아요. 그죠? 수요가 늘어나게 될 텐데요. 당연히 그런 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종목, 3가지 이야기들 말씀드렸는데요. 은행 위기가 일단 안정감에 들어서게 되면서 다우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소폭 줄었지만 뭐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악재가 해소됐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좀 된 것 같고요. 자, 간판을 바꾸는 상장사들 해가지고요, 이름을 자꾸 바꾸는 회사들. 일단은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되고, 이름이 너무 촌스럽거나, 너무 길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바꿔주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좀 세련돼 보이는 의미도 좀 있죠. 다만 이제 이미지 세탁을 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라. 연역을 좀 살펴봐라. 얘는 이름을 왜 이렇게 많이 바꿔?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이름을 한 뭐 2번, 3번 막, 뭐 분기마다 바꾸고 막 철마다 바꾸고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뭔가 의도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주 이름을 바꾼다. 이건 100% 이미지 세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기 바라고요. 네. 코스닥 대장을 노리는 반도체. 일단 반도체 기업들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은 지금 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매수하게 되면 또 속 터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반도체 기업들이 코스닥 대장이 되려면요, 이거는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코스피 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거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시점이 됐을 때는 얘네들이 치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오, 엔터, 게임, 뭐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다 뛰어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만만한 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코스닥 대장이 될 확률은 많지가 않고요. 그냥 일시적인 테마를 형성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요 정도. 그다음에 이 일시적인 상승 같은 경우도 조금 길게 보셔야지만이 유효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증권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적분 계산을 해야 했다면 나는 아직도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우유 배달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네. 이거는, 네,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계산식 이런 것도 다 해주고, 뭐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네, 어렵지도 않고, 그냥 덧셈, 나눗셈 정도, 곱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내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문제긴 하지만, 네, 이것만 해도 기업을 분석하는데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또 커지는 큰 것과 작은 것, 큰 수, 작은 수, 이런 정도 구분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좋은 거예요. 네, 뭐 그냥 돈 조금 가지고서도 네, 큰 기업의 어떤 일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고 경영은 또 걔네들이 또 알아서 해주고 또 별로 계산할 것도 별로 필요 없고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좋게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오늘은 뭐 약간 변수는 좀 있고 또 약간은 뭐라 그럴까 보합수에서 좀 답답한 흐름이 나타나겠습니다만 네, 뭐 도닦는 마음으로 잘 한번 또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